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기약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 앵커들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는 특히나 감기가 걸리면 안 돼서요. 기미가 보인다 싶으면 바로 약을 사 먹는 편이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약을 잘 안 사 먹으려고 했었는데 목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기약은 별로 안 비싸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잖아요. 네. 이제 한 번 치료에 한 5억 원 정도 하는 게 있다면 네, 어떨 것 5억 같아요? 원이요? 한 번 네. 치료예요? 네. 아, 정말 부담이 돼서 네.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떤 치료법이죠? 이 카페비에서 한번 다뤘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 항암 치료제 카티가 그렇거든요. 아, 카티요? 네. 저희가 다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 카티의 T는 면역 세포의 일종인 T 세포를 말하고요. 이 카는 이 T 세포에 주입한 특정 유전자를 말합니다. 이 최근 미국 FDA는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개발한 이 백혈병 치료제 카티를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의 몸에서 이 T 세포를 뽑아낸 다음에 암 세포를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 유전자를 다시 T 세포에 주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 한 번 주입으로 평생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네. 기존 이제 항암제보다 부작용도 적어서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치료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부작용은 적고 치료 효과는 더 크다는 건데요. 네, 국내에서 이렇게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미국에서 이제 승인한 그 면역 세포는 T 세포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국내 연구진은 그 면역 세포 중에서 이 NK 세포라는 면역 세포를 이용했는데요. 이 NK 세포는 이 내추럴 킬러 세포,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자연 살해 세포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세포는 원래 하는 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 NK 세포가 굉장히 수가 적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이제 암에 뭐 이렇게 잘 걸리고 병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연구진은 이 줄기 세포로부터 이 NK 세포를 분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연구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혈주기세포로부터 NK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들을 그동안에 기초 연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제 환자나 아니면 공여자의 줄기세포를 저희가 얻어서 그것을 저희가 개발한 분화 기술로 분화시키고 또 증식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NK세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NK세포를 다시 암 환자에 넣어주는 그런 기술을 그동안에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폐암에 대한 임상 첫 단계 시험을 완료한 상태고요. 한 2020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카티 치료제처럼 이 NK 치료제도 그 암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이런 카 NK 치료제도 뭐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카 NK 치료제요. 네. 그럼 이렇게 면역 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 기술이 실제 제품 출시로 이어지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앞서 카티 치료제가 5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번 치료에 10억 원이 넘는 치료도 이야. 있다면서요. 이게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네. 비싼 가격인데요. 네. 지난 2014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치료비만 한 14억 정도가 들거든요. 14억 원이요? 네. 이 치료제는 이제 지방의 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이런 혈액장애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인데요. 네. 이 정상 유전자를 인체에 무해한 바이러스에 달아서 직접 환자의 세포에 전달해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이런 희귀 난치병 치료에 굉장히 좋은 돌파구로 여겨졌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고 또 희귀병이다 보니까 환자 수가 적어서 결국 이 제조사가 판매를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네, 희귀 유전 질환의 경우에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대형 제조사가 제조를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네, 안타까운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전 질환이 아닌 암 표적을 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이 유전자 치료제는 이 유전자를 암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네. 작용을 하거든요. 뭐 대장암과 폐암 등 동물 실험에서는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특히 유전자 치료가 갖는 의미는 기존에도 이제 우리가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됐잖아요.
근데 이런 항암제가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암세포를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유전자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유전자 치료 어떤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항암제가 표적하는 타겟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유전자 타겟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치료 타겟들이 전부 다 항암제로 약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합 분자 화합물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부작용을 죽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올해 한 8억 달러 규모인데 한 2020년에 한 20억 달러 정도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항암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네. 유전자 치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와 함께 요즘 노령 인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노화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얼마 전에 노화에 네. 관련한 네.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치료 소식은 없나요? 그러니까 노화, 이렇게 늙으면서 자연히 이제 세포가 퇴화하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늙다 보면은 근육도 이렇게 감소하거든요. 근력이나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근육에 있는 줄기세포를 분할을 해서 근육세포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화를 이렇게 유도한 마우스, 그러니까 생쥐 실험에서 이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는 확인이 됐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물질이 기존에 이제 인후염이라는 치료제로 쓰이는 물질을 활용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 이제 약물 재배치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약업계에서는. 근데 이렇게 기존에 시판됐던 약물을 다시 활용하면은 몇 가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제약 개발 과정에서. 네. 한번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약 개발이면은 독성서부터 시작해서 전임상 단계를 거쳐서 임상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미 쓰고 있던 약물이면은 그 단계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도 안전성 같은 경우는 스킵해서 바로 2상, 3상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어떤 재발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항바이러스 제품도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이제 바이러스는 인류를 지속해서 괴롭히는 어떤 그런 원인 물질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감기 얘기했었지만은 네. 이런 환절기에 유행하는 독감도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인 거거든요. 근데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과 좀 다르게 이 유전체로 R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DNA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 RNA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핵심 단백질을 네. 활성화하는 물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생쥐 실험에서 확인이 됐고요. 이 지카나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 마부스 항바이러스 신호 체계가 대부분 RNA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신호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 RNA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화되고 있는 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그 에볼라 그리고 멀스, 그러니까 메르스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RNA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마 적용 가능할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은 인류를 괴롭히는 그런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RNA를 게놈으로 가지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시간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큰 바이오 기술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결국 상용화 가능성은 이 수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바이오 산업의 트렌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